실행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국내 최고직급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 이옥순 대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랩의 프랜차이즈 오너 이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신 우리 리더 이종성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화면 반갑습니다. 공유부터 할게요. 네, 자, 나왔을까요? 화면 네, 나왔죠? 네. 네, 오늘 그 실행이 답이다라는 제목을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에 JRIC 다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이제 실행이 답이라는 거를 알고 느끼고 어쩌면 또 뉘우치고 이렇게 와서 이제 지금 이미 현장을 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유니시티를 만났습니다. 유니시티를 만나서 이 사업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유니시티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사업을 내 거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니시티가 본질이 뭐냐? 사업이죠. 유통입니다. 유통이고 사업이다.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사업은 보통 어떤 사업이든지 세상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본인의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벌리는 건데 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 사업의 이 유니시티 유통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내가 이 사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지만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가치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본질과 가치를 또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 가치는 왜입니다. 왜? 유니시티 사업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삶과 유니시티와 전복이 돼서 어떠한 가치를 얻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다 열심히 삽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내 사업을 하면서 평생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게 돼 있죠. 그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뭔가 원하는 삶을 다 있어요. 돈을 벌어서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원하는 삶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삶의 가치. 그죠? 근데 유니시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냐.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이 됐을 때 왜라는 것을 끊임없이 내 가슴 속에서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만이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삶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리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행동의 범위? 내가 이 사업 안에서 해야 되는 행위의 범위가 원리라고 말을 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행위를 해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원하는 거를 얻으려면 사실 보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보상을 갖고 내가 행위를 넘어갔을 때 보상에 맞게 일을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안에 들어와 계신 모든 사업자분들께 같이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내일부터 어떻게 내 방향을 갖고 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에서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내가 플랫폼을 늘렸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냐 이거죠. 무엇 다음에가 어떻게라는 거죠. 무엇 다음에 어떻게요. 자, 얼마나 늘렸는가, 소비자를. 내가 오늘 플랫폼을 늘렸는가. 그 다음에 나는 오늘 프랜차이즈를 늘렸는가. 리크루팅이죠. 나는 오늘 얼마나 내가 비즈니스를 전달을 했느냐. 이것이 내가 오늘 점검하는 것 중에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생각이 혹시 부족한 건 아닌지, 그 다음에 행동이 부족한 건 아닌지, 배움이 부족한 건 아닌지,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요, 행동이 가장 많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메가월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정말 매일같이 그다음 오프라인, 에서 강의, 또 성공하신 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시고, 스폰서님들이 열정을 갖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분의 안내, 그분의 도움을 충분히 손을 잡고 끊임없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거는 항상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문제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제가 저를 봤을 때 나는 생각이 부족한가? 아니요. 정말 성공하고 싶거든요. 정말 정말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고 싶거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부족한 건 뭔가 행동이 가장 이 세 가지 중에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또 이 행동을 하기 위한 결심이 부족한가? 아니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부족한가? 아니면 행동을 옮기기 위한 나의 자세가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행동을 하기 위한 간절함이 부족한가? 이걸 또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를 평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유니시티 안에서 우리가 유니시티 코리아, 우리 유니시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24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요. 24년간 유니시티를 1번 처음에 접해서 지금까지 오는 안에서, 유니시티 안에서 이미 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얻어가지고 정말 굉장히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나눔을 하고 계시는 분도 무지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이 많다는 걸 우리 알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얼마 만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거쳐왔던 것들을 이분들도 걸쳤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성공자가 되기 전에 나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결심이 내가 행동에 옮기는 것에 우리는 실행이니까, 오늘 실행이 답이다가 제가 제목이니까 실행을 하기 위한 결심이 부족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결심하고 3일 안에 다시 이제 우리가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결심하고 오늘도 결심하고 오늘도 결심하면 되지 않을까? 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인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자세는 뭐냐면 내가 행동에 옮기는 데 있어서 항상 늘상 우리는 소비자를 보고도 굉장히 많이 저는 배우거든요. 또 파트너를 보고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저분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쩌면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가 단톡방에 보면 막 매일같이 뛰어다니시는 분이 아침 저녁까지 정말 숨 쉬지 않고 뛰면서 막 단톡방에 올라오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팅이 멀어도 매일같이 미팅을 찾아다니면서 미팅 참석하고 금방 또 번개같이 소비자한테 가서 있고 또 초대도 굉장히 막 정말 누구든지 센터에 언제든지 모시고 와서 먼 거리도 오늘 있다면 오늘 이제 가까운 거리에 센터가 오픈하지 않으면 먼 거리에도 초대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분 이런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은 정말 내가 자세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또 저도 다시 반성하고 또 제가 정말 이런 것이 나에게 부족하구나라는 걸 또 느낍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절함인데요. 어떤 상태에서 내가 유니시티를 만났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이 간절함이라는 건 좌우가 되지 않나리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유 있는 삶 속에서 유니시티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로운 거죠. 그래서 간절함이 내가 부족하지 않은가,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지 않은가, 성장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나를 판단해보고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면 내가 이제 나를 평가해보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나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았다면 알면 지금 당장부터 고치면 되거든요. 당장부터 고치는 거 저 자신 있거든요. 여러분도 우리 같이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나는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 나는 진짜 어떤 게 부족한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있습니다. 멘토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스폰서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늘 듣고 난 잘 모르겠다라는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사업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고, 이 안에 푹 나를 담가긴 담갔는데, 뭐부터 내가 어떤 거부터 나를 장착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이라면 어쩌면 여러분의 스폰서님이나 여러분 멘토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분들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요. 우리 스폰서님은 저하고 자주 만나지 않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만나서 상담을 몇 달 만에 한 번 해도요. 우리 스폰서님은 저를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게 항상 언제나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스폰서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간절하게 나에게 질문하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멘토에게 스폰서님께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9월 달에 1박 세미나 때, 마음 근육 키우기라는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은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장착을 하고, 내 앞에 미래의 나와 만날 나와, 정확하게 기간과 나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와 미래의 나와 나 지금 현재의 나는 너무나 다른 나이기 때문에 미래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미래의 나를 향해서 직진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에 1순위로, 2순위로, 3순위로 몰입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일주일, 이달, 나는 이달, 일주일, 오늘. 그래서 나는 어디에다 지금 몰입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내가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나를 만드는 것은 지금 내가 몰입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몰입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몰입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나는 습관 때문에 어떤 그 주위의 환경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등등 내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때문에 그죠?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이 된다면 100% 이미 진 겁니다. 이미 진 거다. 미래에 나는 만날 수가 없고 나는 미래에 나는 여기다가 설정을 하는데 오른쪽에다 설정을 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왼쪽으로 가고 있지도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저하는 사람은 이미 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내가 설정한 미래의 나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내가 설정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원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이 섰다면 그 안으로 나를 푹 담가야 됩니다. 자, 그 안이라는 것은 저는 일단은 생각부터 24시간 내가 몰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나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깨어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일하고 있는지, 내 몸이 어디 가서 있는지를 보면 내가 경기장 바깥에 있는지, 경기장 안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장 밖에서는요,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갔을 때, 우린 밖에 있어요. 밖에 있을 때는요, 엄청난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 배우자 사장님이신 김기영 대표님께서는 우리 아이도 작은 애도 그렇고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축구 경기를 경기장에 가서 보든, 야구장에 가서 보든, 또 TV를 보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듣지도 않는데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막 떠들면서 보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 그렇게 하면 되나,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평가를 하죠. 엄청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경기장 밖에서는요, 내가 모든 것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는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아니면 아나운서, 그 아나운서라 그랬나요? 경기를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아나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요.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은요,
그 성공한 축구를 하고 있는 성공한 그 잘하는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만 계속 TV로 바꿔서 계속 모니터링도 그걸 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축구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요. 경기장 안에서 뛸 때도 그분들이 얘기하고 그분들을 본 거를 그대로 기억하면서 그대로 내가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과 편안함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성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편안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장, 그러면 우리는 경기장 안에 모두가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양으로 내가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경기를 뛰고 있느냐. 자, 연습뿐만이 아니라 경기를 몇 번을 떠느냐. 진짜 경기가 가기 전에 몇 번의 경기를 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경기장 안을 내 집 안방처럼 설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편안한 데가 어디예요? 안방 아니에요, 안방? 안방에 집에 들어가면 씻고, 그저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 위에 가장 누웠을 때, 편안한 자세로 누웠을 때가 우리 가장 편안한 자세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장 안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을 내 방처럼 설계를 해야 돼요. 내 방처럼. 그래서 내 방처럼 설계한다는 것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나는 여기는 그리고 자주 가면 어떨까요? 내가 만나는 리크루팅 대상자,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유니시티의 대단함을 알려주고 싶은, 같이 성공하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매일 가서 거길 가는 게 편안한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현장을 가는 게 더 편안한 거예요. 소비자와 아니면 사업자 리크루팅 대상자와 같이 그 사람들하고 있는 게 더 안방처럼 편안한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내가 꾸밀 것이냐, 안방처럼 가장 편안하게 어떻게 꾸밀 것이냐, 이걸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 안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 경기장 안을 설계하려면은 다이어리에 일주일 일정표에 얼마나 내가 경기장 안에 설계가 빠듯하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설계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 안을 내 집 안방처럼 설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RRTM이라고 이번에 또 우리 그 박미주 대표님께서도 우리 그 GLS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늘상 스폰서님은 이 RRTM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자, R은 리테일이죠. 소비자입니다. 우리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의 유니시티 사업의 본질. 이것은 유통 사업입니다. 본질은 사업이에요. 사업, 비즈니스. 그리고 본질은 유통이다. 저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통이라는 모든 세계는 작게 유통 사업을 하든 크게 유통 사업을 하든 세상에 유통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소비자 없이는 절대로 유통이라는 걸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리테일, 소비자, 나부터 소비자, 내 주위의 소비자, 어차피 뭐 어딘가에 가는 돈을 쓰고 있는 소비자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돈을 필요한 거를 바꿔 쓰게 하는 그러한 걸 알려주는 이 소비자 시장을 늘리는 R.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크루팅입니다. 리크루팅이 R. 그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유니시티 사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 저는 로봇 기어찾기의 오른쪽에, 그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으로 나오는 돈을 만들려고 이 사업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자산소득을 얻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만들어 온 소득 구조가 죽을 때까지, 내가 5년을 만들었던 10년을 만들었던 그 구조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의 시스템 구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 이 자산 소득을 만들려고 이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 소득이 얼마나 대단한 대단한 것인지, 또 유니시티 사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자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게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면 이 가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주위에 같이 열심히 사는 누군가에게 이걸
알게 해주고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리크루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크루팅 활동을 내가 얼마큼을 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처럼 그럼 이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을 가지고 내가 나의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해가 돼서 이 사업 속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은 유니시티 메가월드 시스템 안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살면서 노동소득에 어렸을 때부터 노동소득을 보고 자랐어요. 부모님이 돈을 버는 세상에 나는 돈을 벌어서 저희를 공부를 가르쳤죠. 부모님은 어느 세계에서 돈을 벌었나요? 노동소득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자란 것이 노동소득이고요. 내가 20대가 넘어가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고 보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돈을 벌은 것도 노동소득에서 돈을 벌었고, 노동소득을 우리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 부분에 자산소득에 대해서 배우려면 지금부터 이것을 배우고 내 생각이 바뀌는 정도까지 가려면 트레이닝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겠다고 결정해서 들어오신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이 트레이닝을 끊임없이 내 걸로 만드는 거, 이 안에서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 이것이 이제 T고요. 그 다음에 M입니다. M은 모티베이션이죠. 동기부여입니다. 자, 동기부여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원리는 보상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이 판, 그죠? 우리 12세대까지의 판이 구축이 됐을 때, 내가 이걸 시스템이 구축을 했을 때, 나는 영원히 이제는 다시 가난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레버리지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제는 뒤로 갈래도 갈 수가 없는 속도가 나는 그 시점까지는 내가 노력을 하지만, 같이 노력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가 뒤로 가려고 가만히 있어도 갈 수밖에 없는, 그죠? 가만히 있어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트워크 사업이란 이런 것이다. 내가 맨 처음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다. 계단. 내가 한 계단을 내 발로, 내 몸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처음에는 끊임없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가다 보면요.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아시죠? 거기를 내가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막 뛰어 올라가다 가만히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 대자리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는 심정으로 한다. 근데 그거를 딱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기까지만 뛰어 올라가서 평지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나는 그 단계에서부터는 탄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자산소득이고 레버리지로 인해서 내가 속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보상이죠. 유니티 보상. 그래서 이 원리로 인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안다 그러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는 절대로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느꼈던 이것을 누군가에게 내 바깥에 있는 나와 같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이러한 소득이 있다라는 걸, 이러한 원리가 있다라는 걸, 이러한 보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누군가를 동기부여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서 그 사람이 동기부여 되게끔 또는 나랑 같이 사업 안에 들어와 있는 내 파트너들에게 끊임없이 이거를 알려주고 이해가 돼서 자산소득을 정확하게 본인 걸로 만들어서 그분의 가슴 속에도 식지 않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거. 자, 이것이 모티베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RRTM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유니티 사업을 시작할 때는 R부터 시작이 되죠. RRTM으로 이제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업을 조금 했어요. 1년도 했거나 아니면 3년 했거나 5년 했거나 아니면 직급을 갖거나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사람인지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하는 게 맞아? 방향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이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 이걸 거꾸로 나를 해보는 겁니다.
자, 거꾸로 나를 처음 유니시티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스폰서가 나를 안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모티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유니티 사업을 왜 시작했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뭐지? 내 꿈은 뭐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유니티 사업으로 이루려고 하는 건 뭐였지? 그러면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나는 낮은 자세로 내가 처음 유니시티 만난 그 마음 자세로 처음 시작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맨 앞자리에 가서 다시 나를 동기부여시키려고 나 자신을 모티베이션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PMC가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1박 세미나 이런 데 가서도 아니면 PMC에 나를 다시 트레이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이어리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를 트레이닝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리크루팅, 나는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처음에 내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나는 리크루팅을 먼저 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자산소득에 대해서 먼저 이해시켜보는 걸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땐 이게 참 내가 이해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는 입도 뻥끗도 못 하잖아요. 정말 제품이나 정말 건강에 대한 거는 정말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자산소득이나 보상에 대한 것은 정말 내가 알 것 같지만, 이해를 한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풀어주는 게 잘 안 됐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UET 시작을 했을 때.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지금 처음 시작을 몇 년 했으니까, 지금 처음 시작한다면 누군가에게 정말 자산소득에 대해서, 정말 UET 보상에 대해서 UECT가 주는 가치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리크루팅부터 내가 앞장서서 경기장 안에서 리크루팅을 위주로 내가 움직이는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R입니다. 소비자. 이거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눈만 뜨고 나가도 우리가 진짜 차 끌고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을 때 옆에 횡단보도에 섰는데 횡단보도 앞에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얼마나 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 들어요? 내려서 명함 주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비자는 이제 이미 우리는 정말 이 제품에 대한 건 너무 대단한 걸 알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장착해 있어요. 그래서 이 R은 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점검해 볼 때 내가 지금서부터 정말 미친 듯이 앞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내 사업을 직진으로 성공한 나를 향하여 성공한 미래의 나이를 향하여 갈 때 다시 거꾸로 이렇게 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과정, RRTM의 과정이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나예요. 저는 항상 내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RRTM을 실천하고 있는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RRTM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는 게 경기장 안에 있다는 거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 RRTM의 뭔가 한 가지를 내가 계속적으로 아침 저녁 때까지 하고 있다? 경기장 안에서 그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결국은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리더십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요,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정말 느꼈던 깨달음, 정말 내가 정말 가슴 뛰었던 그런 설레임? 이러한 것들을 느낀 걸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자신을 훈련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라는 거죠.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내가 3년 후에 내 모습을 정확하게 결정했다면, 저는 지금부터 10월 1일, 지금부터 3년 후에 나를 정확하게 장착을 했습니다. 저는 참 한 20대부터 감사한 거는 조금 잘하는 습관이 10월부터 12월 달 사이에 다음 해를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목표를 잡는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는 목표가 잘 잡아지지 않은 해는 그 다음 해에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하여 가지 않았던 해가 있더라고요. 그럼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가 언제였나 이렇게 보면요. 정확한 목적이 없었다. 성장하는 목표가 나는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냥 열심히, 더 많이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을 내가 경기장 안에 나를 갖다 집어넣는 것도 내가 훈련하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의 경기장 안에서 누군가에게
보상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집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건 연습을 하고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연습하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삶의 꿈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해서 상대방의 가슴 뛰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정말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꿈이 없어진 꿈을 생각하고 잊어버렸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젊었을 때 그 사람이 가슴 뛰던 꿈을 다시 일깨워 줄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서 누군가를 정말 이해시키고 있는지, 나는 유니시티를 이렇게 만났고, 나는 유니시티를 만나서 이러한 삶을 살고, 내가 유니시티에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지금 현재 유니시티 안에서 이 본질과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슴 뛰는 삶을 하루하루 하고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래서 당신도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를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되면 나하고 같은 사람이 되지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나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있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열정을 끌어내고 있는지. 자,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분의 열정을 내가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분들의 열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밖에 나가서 그 누군가의 열정을 끌어내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면 경기장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직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결과와 직급은요, 과정의 리더십, RRTM이라고 그랬죠? 이 RRTM에 있는 과정의 리더십을 내가 얼마큼 어떻게 했느냐에 알려줄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자격증, 제가 이제 만나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50대거든요. 근데 그분은 40대를 만났을 때도 자격증을 따고 있었어요. 자격증을 또 따고, 자격증을 또 따고, 자격증을 또 따고, 자격증을 또 따고. 자격증이 18개랍니다. 그래서 50대가 된 지금 만났는데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분은 그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 안에 공부를 하고, 그걸 또 실습 자격증도 따야 되면 실습을 가서 하고, 그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는 자격증이에요. 그럼 열어보세요. 우리가 RRTM을 통해서 과정을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면 결과의 자격증, 이 직급이 결국은 우리 유니시티 자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과의 직급, 이건 자격증이다. 그래서 과정의 리더십,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정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진다는 말은 그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가 있어요. 전 이제 요즘에 뉴페이스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절로 뉴페이스가 만나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사업을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뉴페이스를 만나는 걸 좀 집중해서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나의 하루의 시간 중에서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중에 내가 현장에 뉴페이스를 만나서 리크루팅을 하기 위한 상담을, 미팅을 하는 거에 중점적인 내 시간을 쓰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았으니 저에게 뉴페이스를 만남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제 스케줄을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약속을 잡는 분이 있고 약속을 잡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그 미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의 뉴페이스를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뉴페이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스폰서님과 만남의 시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지난달에 아니면 1년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사실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나던 사람을 계속 만나면 편안함이죠. 익숙함이죠. 괜찮아요. 내가 하던 얘기를 많이 해도요. 윤씨도 얘기 많이 해도 상대방은 이제 익숙해져 갖고요. 그냥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잖아요. 근데 뉴페이스를 만나면 어때요? 내가 유니시티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반박을 해요. 그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안 좋죠. 편하지 않아요. 불편하거든요, 제가. 이것은 뒤돌아오면서 뭔가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쵸? 근데 이 실패를 익숙해진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진짜로 현장에 가서 그러한 사람들을 뉴페이스를 만나겠다 결정을 해서 뉴페이스를 만나서 내가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거, 진심으로 이분한테 이해시켜주고 싶은 거, 이분한테 동기부여주고 싶은 거를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예스를 했냐, 노를 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진심으로 잘했다. 내가 진짜 나도 모르는 이런 열정이 나왔구나.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속 시원하다. 잘했다. 그러고 온 거예요. 상대방 예스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이미 실패에 익숙해진 거예요. 이것이 그래야 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패에 투자하는 것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설정해 놓은 미래의 내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설정해 놓은 나. 그쵸? 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와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 실패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노를 했어. 상대방이 노를 했냐, 예스를 했냐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오늘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실행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가지고 그 양을 갖고 우리는 성공했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내가 오늘 행위에 옮겼으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요, 안 변하는 나에게 화가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혼자 저한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글을 많이 써요. 글을. 그래서 노트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노트가 하나 딱 있으면요. 그 노트를, 이 노트 진짜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요. 그 노트를 그냥 100권을 삽니다. 100권. 100권을 사요. 지금 제가 100권 산 거 중에서 한 20권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80권 썼습니다. 노냥 저는 그 노트에다가요. 내가 생각하는 걸 쓰고 내가 기억나는 거 나 혼자 말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있을 땐 나에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나한테 말을 하죠. 혼자 있을 땐. 야,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것도 하고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진짜 지금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야, 진짜, 이런 것도 하고요. 저 혼자 막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을 때 못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노트에 쓸 때가 많아요. 노트에 많이 써요, 저는요. 노트에 혼자. 그래서, 내 노트를 보면 쓸데없는 게 많습니다. 쓸데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저는 이런 걸 항상 캐션마크를 합니다. 내 파트너가 정말 이분이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변하는 거예요. 너무 안 변하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달란트가 많은데 그 달란트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잘하는 게 맞고 사람도 되게 좋고 그런데 조금 양을 늘리면 정말 결과가 나올 텐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청난 걸 변화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변화를 했으면 하는 것도 안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파트너 만났을 때 우리가 볼 때 안타깝잖아요. 우리 스폰서님은 안타까워요. 전부 다. 왜?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분이 잘 됐으면 빨리 성장해서 빨리 직급 갖고 빨리 드레스를 입고 정말 그 환희를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 희열감을 느껴봤으면 좋겠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거든요. 그분을 볼 때마다. 근데 그분을 벌써 어떨 때는 막 상담하고 왔을 때, 야, 정말 근데 안 변해.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끝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변하는 건 아닐까? 내가 같은 말만 반복한 건 아닐까? 같은 곳에서 같은 관점으로만 얘기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다정하게만 얘기한 건 아닐까? 어쩌면 내가 너무 세게만 얘기한 건 아닐까? 어쩌면 내가 충격요법만 쓴 건 아닐까?
어쩌면 내가 기분대로만 한 건 아닐까? 어, 어쩌면 내가 너무 잘해주기만 한 건 아닐까? 어쩌면 내가 그분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에게 퀘션 마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안 변하는 나한테 화가 나야 돼요. 안 변하는 나한테 화가 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결론은 항상 그래요, 저는. 진짜 안 변하는 나를 봐라, 나를. 뭘 딴 사람을 말하겠니? 이러면서 저 혼자 또 저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 변하는 나에게 화가 나야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혹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안 변하는 나가 있지 않나라는 캐션 마크를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안 변하는 나도 내가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 설정해 보니까. 그래서 버릴 걸 막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채우는 것만 우린 채워요. 뭘 열심히 해야지? 뭘 잘해야 될까? 뭘 열심히 해야 될까? 막 이런 것만 하는데 내가 버릴 걸 좀 먼저 버려야지만 되거든. 그래야 채워지니까. 근데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건 뭘까? 이런 거를 한번 쭉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막 이렇게 적어보니까 버릴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나에게 있잖아요. 내 환경이 지금 좋지 않아요. 내 환경이 만족하지 않아요. 유니시티 하는 내가 나의 어떤 직급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사업의 어떤 그 성장한 모습,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소득,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작년하고 지금하고 비슷해. 비슷해. 그러면 악순환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선순환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악순환은 있잖아요.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있는 것들 때문에 악순환인 걸 알게 돼요. 내가 버리는 걸 많이 버렸으면 공기가 통하잖아요. 그죠? 공기가 통해서 선순환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선순환으로 바꾸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악순환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내의 습관,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선순환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을 바꾸는 거를 어느 날 다행스럽게 깨우치는 날이 와요. 깨닫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이걸요, 그냥 판을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왜냐면 슬슬 바꾸는 게 잘 안 돼요. 더 어려워, 너는. 집안도 여기 청소했다, 저기 청소했다, 저기 청소 이게 안 되고요. 한번 집에 싹 갖다 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7월달에 Recording 이사를 갔을 때 stopped. 너무나 많은 것을 다 갖다 버렸어요. 진짜 다 버렸거든요. 뭐 큰 짐도 버리고 작은 짐도 버리고 버리고 다시 채우는 거.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처음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선순환으로 누가 바꿔야 돼?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선순환이라는 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경기장 안 Recording in progress.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가 하고 있는 행위, 내가 현장을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미팅만 참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현장에 가서 정말 내가 뛰고 있는지, 아침 저녁 때까지. 그럼 뛰고 있다면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신숙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제품 전달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리크루팅만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정말 제대로 올바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나를 한번 평가해 보면 여기에서 내가 버릴 것을 채우고 그 시간에 버릴 걸 버리고 채울 걸 채우고 다시 설정하게 되더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일부터 내가 설정을 다시 한 것을 내일부터 경기장 안에 설계를 다시 했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나는 하루를 내일부터 채운다면 선순환으로 바뀌는 건 금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의 내가 명료하고 선명하면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설정한 내가 굉장히 명료해야 돼요. 명료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많은 걸 설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딱 정확하게 하나. 이걸 정말 내가 원하는 나, 지금 뭐 이렇게 명료하게 설정한 나. 그걸 정확하게 선명하다면 지금부터 감사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설정하다 보면요. 안 될 것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료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고 흐릿해요, 또. 흐릿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한 하나를 정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난 이거 내가 해낼 거야. 라는 걸 정확하게 선정을 딱 하니까, 명료하게 선명하게 그 딱 정하니까, 다른 거 부수적인 건 쓸 일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고 선명한 그 하나만 나에게 돌출되게 만듭니다. 돌출되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그 돌출된 그 하나만 보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 지금부터. 아, 이미 내가 된 것처럼 감사함이 몰려오더라. 이것을 우리는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 거죠. 선택적 주의와 무주의 맹시가 있습니다. 선택적 주의는 뭐냐면 내가 몰입하겠다. 나 이거 하나 결정한 내가 미래에 나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그때까지 해야 되는 1순위, 우선순위, 빅3 3개를 정하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거 1번은 이건 내가만 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여기에 미쳐야 된다. 이 행위에, 이 실행에 미쳐야 된다. 1, 2, 3. 이것을 내가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게 무주의 맹시예요. 나머지는 안 보여요. 거기에 관련된 거 이외에. 자, 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보험회사에 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파트너사님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어느 날 내가 내 자리에서요, 제 자리에서, 지점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뭘 막 생각하면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쪽에 다른 팀에서, 자기 팀장하고 사원하고 둘이 막 싸운 거예요. 근데 싸우다가 처음에는 말로 티격태격 하다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깨끗이 지르고 막 욕도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싸우니까 싸우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원들이 가서 막 뜯어말리고 막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가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욕했는지 자기네끼리 막 서로 또 막 그러다가 저한테 온 거예요. 누가 먼저 욕했는지 보였지 않냐? 판단해줘라. 막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요. 싸웠어요? 윙윙거린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안 들렸다 나는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난리를 치우고 소리를 깨끗이 지르면서 싸웠는데 어떻게 옆에서 싸웠는데 그게 안 들릴 수가 있냐. 근데 저도 진짜 그게 신기했어요. 저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걸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좀 몰입도가 강한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좀 자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좀 고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진짜로. 너무 몰입을 하니까. 그래서 이 선택적 주의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그랬죠? 내려오는 에스카레이터로 막 뛰어서 올라가는 그 시점까지는요, 이 선택적 주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잖아요. 뭔가 쳐다보고 있다가 쓱 내려가거든요. 그죠? 원상복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적 주의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나머지는 안 보여요. 무주의 맹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때 선택을 한 내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결정한 내가 한 가지만, 그것만 보여요.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듣죠. 내가 기대한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기대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 오늘 올 때요. 치킨 사오세요. 치킨 꼭 사오세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동차 꼭 사오세요. 장난감 자동차 꼭 사오세요. 오늘 꼭 사갈게. 오늘 꼭 사갈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응, 아빠 왔다. 그러고서 이제 막 기대하고 있어. 기대하고 있어. 근데 아빠가 들어올 때 아빠 얼굴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손만 보이잖아요. 손에 든 게 뭐냐? 이것만 보이잖아요. 기대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보여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내가 기대한 거가 뭐냐 이거죠. 그 한 가지. 나머지가 너무 많이 보여갖고 우리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관심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관심 있는 거. 관심 있는 게 진짜 뭐냐 이죠. 내 성공. 관심 있는 게 뭐냐 이죠. 다이아몬드. 관심 있는 게 뭐냐. 내 팀. 내 팀 인원. 다음 내릴 때 내 팀 몇 명을 참석시키겠다. 이거 하나만 내 관심사예요. 오로지. 오로지 11월 9일 날 넬리 세미나에 몇 명의 팀을 참석시킬 거냐. 오로지 오늘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일도 모레도
이 관심 있는 거 하나만 머릿속에 있으면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이렇게 되면 선택적 주의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집중하는 대상만 확장이 돼요. 그러면 내가 11월 9일 랠리 세미나 몇 명 이것만 생각하고 관심 있는 것만 보이니까 사람을 현장에 가서 경기장에 가서 만날 때 뭘 하는 거죠? 그 대상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분이 이 유니스트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유니스트 사업을 알아본다는 것도 아니고 유니스트 잘 모르는데도 중요한 건 11월 9일 날 이 사람이 올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초대를 하면 어떻게든 초대해서 오게 이것만 집중을 하게 되죠. 내 머릿속엔 그것만 있으니까 집중하는 대상만 확장이 돼야 돼. 확장이 돼요. 확장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이 빠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 잘하려고 그러는 게 또 문제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 잘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야. 저는 다 잘하려고 그러는 걸 다 넣고요. 나는 뉴페이스를 만나서 그분들이 이 자산의 소득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들겠다. 본인이 원하는 삶이 뭔지를 일깨워주고 20년 동안 벌 돈을 2년 동안 벌 수만 있다면 내가 5년 동안 집중 몰입해서 시간 투자한 걸 가지고 5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나오는 소득,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이 행위를 밖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하루에 몇 명에게 했느냐, 일주일에 몇 명에게 했느냐,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몇 명에게 했느냐 이 정량의 법칙으로만 나는 하루를 채워서 채워 쌓인다 이 말이에요. 쌓을 적 쌓은다. 양으로 쌓는다. 그러면 미래에 정한 나의 쌓다 보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채우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유니시티 사업을 할까요? 돈을 벌려고 할까요? 아니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돈을 벌면 뭐야?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돈이 많으면 왜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맞벌이뿐만 아니라 맞벌이 하는데 투잡식 하는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 많고요. 밤에 젊은 청년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이렇게 다마스에다가 이렇게 뭐죠? 닭꼬치 구워서 이렇게 막 파는데 밤에 그거 겨울에도 추운데 다 오픈해 놓고 그걸 하고 젊은 청년이 그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나는 그 닭꼬치 사면서 궁금해서 물어봐서 모르는 사람인데 돈 많이 벌려고요. 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러면서 다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래. 그 청년이. 진짜 대단하다. 정말 멋있어요. 내가 막 이러니까 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요? 어. 돈 많이 벌으면 할 게 많죠. 그러니까 할 거 뭐요? 할 거 뭐예요? 근데 그분이 정확한 그 다음 답이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저는 그 사람은 부자가 될 거라 생각해요. 그 꿈을 이룰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 답이 없는 사람. 그냥 많이 벌려 그래요. 돈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았으면 이게 아니라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저희 엄마가 평생 동안 시장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 엄마 이제 고만하게끔 하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면서 따뜻하고 친구분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살게 하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요. 저 지금 눈물 날 뻔했단 말이에요. 눈물 날 뻔했어요,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갖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 저는 유니시티를 알려주고 싶다고요. 어?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게 되는 거지. 그분을 내가 누굴 리쿠드가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산소득 알아야 돼. 노동소득으로 절대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아. 노동소득으로. 그 친구는 모를 수 있으니 내가 정말 자산소득, 시스템 소득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소득을 벌어야지만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살 수 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한 달 동안 쓸 돈, 한 달 동안 내가 쓰려고 하는 돈, 그게 300이 됐든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한 달 동안 쓸 돈을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을 만들어 놨다면 내가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경제적 자유예요. 그 사람이 경제적 자유니까 시간적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것을 가고, 그죠?
그래서 우리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를 시스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상대방한테 이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왜 유니티 사업할까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축하는 일을. 이게 원리예요, 원리. 원리, 본질과 가치와 원리. 가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원리는 뭐예요? 그럼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시스템 구축을 하기만 하면 이 원리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요, 어,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현장을 가야 되는 거죠. 미팅을 참석하는 거예요. 일단 미팅에 1번 참석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무조건 경기장 안에 들어가야 돼요. 경기장 안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나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 무엇을 이해시키고 주고 싶은가? 상대가 내가 얘기했다고 예스를 했냐, 노를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예스를 하면, 이쁘고 감사한 거지. 노를 하면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해주면 되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생 동안 노동소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산소득을 이해한 것 같지만 집에 가면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경기장 안에 가서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시간을 어디 속에다 내가 몰입했느냐. 맨 앞장에 앞에서 몇 번째에 있었죠. 나는 지금 어디에 몰입하고 있는지, 어디에 몰입하고 있는지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쭉 가다 보면 잘 안 일어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유니시티 사업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 때도 그래요. 저도 22살부터 점포 사업을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언제부터인가 사업을 시작해서 안정이 되는 순간 재미가 없고, 다음 확장할 때만 재밌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뭔가 이거는 안정이 되면 다른 또 뭔가를 시작해서 다시 확장시키는 게 재밌고, 확장이 되고 나면 또 안정이 됐으니까 다른 또 확장하는 게 재밌고,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장이라는 것은 간절함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어. 제가 유니티 사업을 하면서 정말 간절했을까? 정말 절박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9월달, 8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이었거든요. 저는 지금서부터 제 자신에게 정말 간절함을 장착했고요. 절박함을 장착했어요. 지금부터 3년 동안 또 다른 지금까지 유니시티 했던 나하고는 다른 나를 만들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을 이렇게 결정을 했던 내가 왜 있었냐? 잘 안 일어나지는 내가 중간에 있더라고요.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오는 때에 있었던 여러분도 언젠가 즉 가으면서 그런 때가 와요.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지. 이게 저는 왔었단 얘기예요. 잠깐. 그러면 안 일어나질 때 그때는 버티는 힘 때문에 기둥을 흔들질 않고 버티는 힘 때문에 분명히 내가 선택한 이것이 맞는다는 정답과 확신만 있다면 내가 막 뛰는 것까지는 안 돼도 버티는 힘 때문에 지금의 나를 또 찾은 거예요. 지금의 나의 3년을 다시 설정하는 나를 또 오늘 만든 거예요. 그 버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 속에서 남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또 성공한 자분들이 가끔 하시더라고요. 남는 사람.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잘 안 일어나질 때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버텼다면 찾아지는 나가 또 있어요. 일어나지는 미친 듯이 몰입하는 정말 가슴 떨리는 나를 만나는 그 나를 마주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회는 또 온다는 거예요. 내가 뛸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뛰고 싶은.
하기 싫은 게 많잖아요. 하고 싫은 때가 하기 싫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은 건 잘 안 하죠. 근데 하기 싫은 걸 하고 보고 싶을 때가 와요. 하기 싫은 것도 내 말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냐면요. 세상의 기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기회를 바꾸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온다는 거죠. 유니티는 그 자리에 있어요. 메가월도 그 자리에 있고요. 우리 박민 대표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던, 뛰던, 몰입하던, 멈춰있던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정말 이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내가 정말 성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있다 보면 잘 안 일어나지는 나였어도 버티고 이 안에서 있다 보면요. 어느 날인가 귀가 뚫려요. 어느 날인가 내가 확 깨어나서 내가 이런 악순환을 내가 만들고 있었구나. 다 버리고 선순환을 바꿔야 되는 내가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또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로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에게는 지금이 그 시점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이 그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 1년 갑니다. 3년 갑니다. 5년 갑니다. 10년 갑니다. 유니시티 바깥에 있는 유니시티를 아직 안 하고 밖에 있는 누군가도 5년을 가요. 10년을 가요. 3년을 가요. 유니시티 안에 있는 사람도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것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을 그죠? 확장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한 나이가 평생 내 가문을 바꾸는 정말 그러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진짜 이 안에 들어온 걸 정말 감사하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번 GLIC가 또 진짜 지금서부터 다시 나에게는 기회가 왔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요입당 하셔서 내년 이맘때 정말 우리는 경기장에 뛰었더니 나는 이런 사람이 됐더라 하는 그런 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정말 우리 다 같이 유니티 안에서 메가월드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정말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 성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가월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